추위를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내리는 오후. 쇳물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작업장은 긴장과 설렘이 공존한다. 이른 아침부터 끓인 쇳물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천도를 넘기 시작했다. 대만 최대 규모의 사찰에 걸릴 이번 종 제작을 위해 현지 스님들도 하늘길을 날아왔다. 세상의 번뇌를 잊게 해준다는 불교적 의미의 범종. 하지만 이번 종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여기다 놔, 여기다 놔. 그냥 이 앞에 저거 물고 나와야 돼. 앞에 거 더 올려. 지금까지 총 1년 동안을 작업했던 과정이 오늘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은 또 다시 1년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오늘. 불을 만지고 쇳물을 다스리는 일. 그동안 7천여 구의 종을 만들어 온 그에게도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다. 빨리 부어! 빨리 부어! 야, 그리 갖다 대! 그리 갖다 대! 야, 거기다 대! 더 와, 이쪽으로! 더 와야 되니까. 1200도의 쇳물에 바닥 일부가 녹은 모양이다. 지난 50여 년간 종을 만들어 온 장인 역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상부 배출구에서 가스가 나오면 쇳물이 잘 들어갔다는 신호다. 이번 작업은 쇳물을 위에서 붓는 기존 방식이 아닌 아래부터 채워 올리는 방법으로 표면에 쇳물이 튀거나 하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 역시 평생을 종과 함께 살아온 원강식 주철장이 고안한 방법이다. 이 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까? 기계 소리로 가득한 작업장에 모처럼 손님들이 찾아왔다. 매년 한국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제작 방법을 시연하는 자리다.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뭐 무방비 상태, 암흑의 세계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뭐 쇠를 녹여서 붓는 정도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완전히 맥이 끊기다시피 한 거죠. 어느 정도 기본은 알지만 그래서 그때 범종학회 연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75년도에 그거를 운운해가지고 7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78년도에 그 범종학회를 책자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 종을 우리 선조들이 진짜 그 작품 만드는 걸 거기 도전해서 세계 속의 장인이 한번 돼보겠다는 생각으로 흔한 노력을 해봤어요. 정확한 이론이나 전수받은 기술 없이 그저 몸으로 부딪히며 종을 만들던 시절. 그는 한국 범종의 전통을 되찾고자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논의하고 배워가며 종을 만들어 왔다. 1984년도에 보신각 세종을 주조하면서 그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첫째로 기술 개발이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개발하는 분이라고 첫째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종소리가 그 변화하는 모양이 어떠한 데 관여되느냐 하는 것, 또 아름다운 종소리를 만드는 데는 무엇을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옛날 종을 다시 말하면 이제 신라 시대의 범종이라든가 고려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종 그 기능장으로서 무형문화재로서 이렇게 역할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범종 제작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나 자료가 없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신라 시대의 밀랍주조 공법을 찾아냈고 국내 유일의 주철장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근데 우리가 그 전통을 재현한다는 것 자체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기록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기록이 없는 상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상도 필요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일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불일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일치하는 부분은 뭐 진흙을 사용해서 거풀비를 만든다든지 밀랍을 사용해서 그 문양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는 옛날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고 아마 녹이는 방법에서는 조금 옛날하고 좀 다를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청동을 녹일 때 아마 숯을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현대가적인 방법이 약간은 가미되겠다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1942년) 경기도 화성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17살이 되던 해에 팔촌형 원국진 씨의 권유로 처음 종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가난과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도 그는 종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시 교회 종을 만들었던 사촌형과 달리 범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문헌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 한국종의 제작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당당히 밀랍주조 공법을 재현함으로써 중요 무형문화재 주철장으로 지정됐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종은 곧 삶이자 운명이었다. 지금껏 주조한 종만도 7천여 구. 그는 오랜 세월 전설처럼 구전되어 오던 밀랍주조 공법으로 한국 종을 되살리고자 힘을 쏟아왔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선덕대왕 신종을 만든 조상들의 지혜가 그의 열정으로 다시 맥을 잇게 된 것이다. 이 문헌에는 안 나와 있고 전설독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왜 이거를 깊이 파고들게 된 동기가 어디냐면 사실 그 우리가 일본에 뺏긴 종이 60여 구가 있는데 그 종을 그대로 떠다 놓고 복원을 하려 보니까 사형 주조공법 가지고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작품이 복원이 불가능해서 아 이것이 밀랍주공법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7년 동안 파고들으면서 밀랍주공법을 발견하게 됐고 산사를 울리는 깊고 중후한 울림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희망을 일깨워왔다. 학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 종만큼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예술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을 얻은 것도 종소리의 맹놀이와 외형의 독창성 때문이었다. 한국 범종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 진흥왕 26년의 기록으로 6세기 중반 무렵 범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악 3호분 동쪽 회랑의 행렬도에 종을 메고 가는 고취약대의 모습을 통해 이미 4세기부터 한반도에 종이 존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종의 명칭을 살펴보면 용의 모습을 한 종골이 용유, 상대 아래의 장식 부분인 연곽과 둥근 입체 모양의 종유,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 하늘을 떠다니는 선인을 묘사한 비천상 문양, 천판과 연결된 상부의 무늬인 상대, 그리고 종구에 연결되는 아래 문양띠인 하대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종의 독창성은 중국과 일본 범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동북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한중일의 문화는 유사성과 독창성이 공존하는 조형 예술의 삼각 벨트를 형성해 왔다. 중국 종은 줄무늬로 장식돼 있으며 일본 종은 줄무늬와 100여 개의 종류가 특징이다. 한국 종은 화려하고도 담담한 듯한 문양과 조각들로 아름다움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 종은 중국, 일본 종과도 다르고 특히 서양 종과도 다른 것은 한국 종에서는 첫째 천판에 단용, 그러니까 용 한 마리에 음통이 있고 그다음에 종복이, 그러니까 몸통이 달걀 모양을 아래 위로 잘라서 놓은 것과 같이 천연 자연 곡선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거기에 각종 문양을 상대, 하대 또는 유곽과 당좌 또는 비천상 등을 조각을 해놔서 아름다운 그런 의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종의 특징입니다. 특히 음색도 일본종이나 중국종에 비해서 아주 맑고 여운이 길고 특히 이 맹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소리는 어떨까? 한국종은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맹놀이 현상과 긴 여운이 특징인데 이것은 종각 밑부분의 움통 때문이다. 또 윗부분에 대나무 통처럼 생긴 음통 역시 맑은 음색을 가능케 하는 한국종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종, 일본 종, 중국 종 스타일은 닮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소리가 이게 파져 있으니까 이걸 직선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두께를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문양의 위치, 문양이 이 당좌와 이 문양이 이 정해져 있는 부위가 소리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양이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중심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한국종의 문양은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소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종은 전통적으로 비천상과 화려한 연꽃 문양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대에 따라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인상이, 고려 시대에는 비천상이, 또 조선 시대 범종에는 보살 입상이 주로 장식돼 있다. 문양 그리기가 끝나면 밀랍으로 문양 만들기가 이어진다. 통일 신라 범종을 만들었던 밀랍 주조 방식에는 밀랍과 송진, 쇠기름이 사용된다. 이때 송진은 조각된 면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밀랍과 송진을 녹인 재료가 준비되면 미리 제작한 석고 틀에 채운 뒤 건조시킨다. 문양 틀에 따라 양각의 문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종 표면의 문양이 되는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 범종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밀랍 주조 공법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맥이 끊겨 방법을 다시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725년에 우리나라의 상원사종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성덕대왕이 이제 777년에 만들어지면서 요 정도 지금 그 시대의 종인데 왠지 모르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들 밀랍주 공품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정교했어요. 그리고 종이 늘씬하고 섬세한 조각과 그 종의 형태가
오늘날 세계적으로다가 우리 종이 소리를 잘 나게 해주는 데에는 통일신라 시대밖에 없어요. 종을 제작할 때 있어 쇠만큼 중요한 재료는 바로 흙이다. 모래와 점토, 간포 흙을 반죽해 사용하는데 이것을 몰랐던 시절 원광식 주철장은 제대로 된 흙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헤매 다녔다. 주물사의 재료가 되는 3가지 흙을 찾는데 3년, 반죽 비율을 알기까지 꼬박 7년의 세월이 걸렸다. 여러 차례 반죽한 흙을 바르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한 후엔 거푸집 내부의 밀랍을 녹여낸다. 내부의 밀랍이 모두 녹으면 우아하고 섬세한 음각 문양이 드러난다. 밀초라는 거는 조각을 해서 밑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운 흙을 발라가지고 나중에 그 흙이 건조되면은 밀철 녹여내리면 그 짜죽을 가지고 내형틀을 만들어서 부으면은 섬세한 문양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밀랍조. 다음엔 흙에 집단 등을 섞어 흙벽돌을 만드는데 하나의 범종을 제작하기까지 이렇듯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 흙벽돌을 쌓은 뒤 가열해 주는데 이것은 거푸집의 수분을 없애고 쇳물을 넣을 때 주조가 잘 되기 위함이다. 흙으로 만든 내형 틀에는 흑연을 고루 발라 잘 건조시켜준다. 이때 흑연은 이탈제 역할을 하게 된다. 완성된 내형 틀 위에 외형 틀을 씌우는데 그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가 바로 종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정확한 치수를 계산해 고정시켜준다. 끝으로 거푸집을 올려주면 쇳물 붓기 전까지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 왕절을 태운 거든지 숯가루든지 넣는 이유가 공기 유통을 잘하고 건조가 잘 되고 단단하고 단단하면서도 공기 유통이 잘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밀랍종보의 거푸집 흙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해봐야 실험을 해봐야 그게 공기 유통과 표면이 약하면은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면은 그 틀이 폭파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밀랍종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주종법이라. 종을 만들 때는 좀처럼 외출도 피한다는 원광식 주철장. 하지만 오늘은 큰 맘 먹고 길을 나섰다. 수덕사 범종을 보기 위해서다. 신라 범종의 특징을 살린 이 청동대종은 지난 73년 원광식 주철장의 손에 의해 전통 주조공법으로 완성됐다. 그 소리가 30리까지 퍼진다는 수덕사종은 해방 후 최초 제작된 3.75톤의 대종이다. 제가 이 사회를 나가게 해준 최초의 시발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참 많은 정이 들고 지금도 제2의 고향 같은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더니 31가 71가 됐더니 참 세월은 빠른 세월이 흘러가지. 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수덕사 범종. 40년 전 그는 종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더딘 듯 빠르게만 흘러간 세월 속에서 그는 이제 장인이란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나이가 됐다. 4년에 걸쳐 완성된 수덕사 범종은
오늘도 영혼을 울리는 깊은 울림으로 산사의 풍경을 더하고 있다. 타종을 하다 보면은 울림몸이 깊게 이게 울림몸이 깊게 이제 울리는 종이 아무래면 타종에 비해서 좀 의미를 갖는 거죠. 같은 종을 이제 여러 가지 종을 쳐보면은 떨림음이 이제 깊게 진동이라 그럴까? 그 음이 퍼지는 음이 우웅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음이 있어요. 그런 종이 아무래면 좀 더 애착이랄까 보다도 뭐 그런 마음이 좀 가죠. 그날 저녁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 금산사 하원 닦고 만드는 화암 닦고 때문에 또 바꿔요. 반가운 옛 인연을 만났다. 40년 만의 만남이다. 불교 사적으로서도 원광식 씨가 이 양반이 아니었으면 이런 범종을 시작을 못했어요. 이건 구군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그 범종을 에밀레종을 만들었지만은 에밀레종 만든 그 이후로 최초예요. 용광로를 사서 그걸 가서 마지막 불 때 그때 우리는 일거심으로 우리 산중에서 탁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게 마침 완성이 돼서 종이 탁 돼가지고 와서 탁 종을 쳐보는데 얼마나 종소리가 좋은지 엉황 씨가 그때 춤을 덩실덩실 췄다고. 범종처럼 변하지 않는 듯 당시의 감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스님네들하고 종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종이 딱 완성된 거예요. 그때 가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최초로 만드는 종, 정말 에밀레 종과 같은 것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 오전부터 바지런히 준비한 쇳물은 늦은 저녁이 돼서야 제빛을 내며 끓기 시작했다. 이 재료와 비율을 재현하기까지 주철장은 수년간의 세월을 쇳물과 싸워왔다. 1200도에 달하는 쇳물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의 나이 28되던 해의 일이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눈을 내가 다친 날이 이 69년 4월 1일 토요일 날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려고 조그만 작품 몰고 얼른 끝내고 가려고 그러다가 폭발해가지고 실명했는데 이 처음에는 이 포기하고 이제 종을 난 떠야 되겠다 그 생각을 떴는데 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눈을 다쳤냐. 눈을 다친 것도 그냥 다친 게 아닌데 내 종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 다시 거꾸로 그게 생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종으로 내가 이 눈 하나를 바치고 남은 눈 하나 가지고는 평생을 내가 종으로 살리라. 그때부터 각오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게 그 마음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청춘의 나이에 한쪽 눈을 잃고 모든 걸 놓아버린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숙명인 듯 종은 도저히 떠나지지가 않았다. 더야. 달달 뭐. 야, 저기. 뛰어. 그렇게 이어진 종과의 질기고도 모진 인연은 50여 년의 세월로 이어져 그를 한국 최고의 장인으로 만들었다. 이게 튀면은 그 나가면 불 붙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범종 주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장되는 순간인 쇳물 붓기는 주형구에 쇳물을 부어 거푸집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 용류 부분까지 차오르면 쇳물 붓기를 멈추고 가스가 배출되는 모습을 관찰한다.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면 쇳물이 굳는다. 완성된 종을 꺼내볼 시간. 지난 1년여의 땀과 노력을 확인해 볼 순서다. 이렇듯 거푸집과 외형 틀을 해체하면 1차 완성된 종을 만나볼 수 있다. 쇳물 속의 굳은 흙더미 속에서 범종의 고고한 자태와 아름다운 종형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용류와 비천상, 당좌 문양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섬세하고 조밀한 문양의 한국종은 밀랍 주조 공법이기에 가능하다. 좋은 종은 그 소리에서 판가름된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종소리를 확인하는 그의 감각은 그 누구도 따라오질 못한다. 그는 온몸으로 종의 울림을 확인하고 읽어낸다. 덜 떠는 부위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게는 그 부위의 건너편에 보면은 두께가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살짝 깎아서 이 센터를 중앙으로 맞춰오는. 센터가 맞은 종하고 안 맞은 종의 음향의 차이는,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최근엔 음향 측정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양종은 일단은 맥놀이가 있어야 되고 맥놀이를 모두 선호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종이 맥놀이가 특별히 그 좀 뚜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쇠가 몰려 있어 소리가 탁하거나 울림이 적을 경우 두꺼운 쪽을 깎아내 소리의 중심을 맞춰준다. 그는 더디고 느리더라도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본분이라 믿고 있다. 종은 모든 것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원광식 주철장이 바쳐온 삶의 노래이다. 천년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세상 모든 번뇌가 안개를 뿜고 산자락을 넘어가는 듯하다. 지난 2005년 9월 건립된 진천 종박물관. 국내 최초 유일의 종박물관이자 주철장의 인생이 담겨있는 곳이다. 천년의 세월을 흘러와 오늘에 이르는 이 땅의 소중한 문화유산 범종. 원광식 주철장은 과거 선조들이 이 땅에 잉태한 한국종의 우수성을 오늘날에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성덕대왕이라는 왕을 위해서 만든 거래요. 결론은. 그런데 어디에서 그의 작품들은 이곳 종박물관을 통해 사람들과 조우하고 있다. 종이 이렇게 크죠? 작지는 않지. 전시 중인 150여 점의 종 모두 그가 빚어낸 삶의 분신인 셈이다. 더불어 이곳의 옛 종들은 소중한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숨결이기도 하다.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부터 그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 빼앗긴 한국종을 되살리고자 힘써왔다. 사비를 털어가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돈이 되는 일도 명예가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숙명과도 같았다. 총 우리나라의 종이 일본에 뺏긴 종이 6기구가 있는데 6기구 중에서 5구를 내가 떠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박물관을 앉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거고 일본에 있는 거고 떠다가 내가 꿈은 종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 오늘날 이 박물관이 지어지게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이제는 보기조차 힘든 한국의 범종도 있다. 그의 바람처럼 역사 속 한국 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작업실 안 주철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내일 있을 체험 프로그램에 앞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아들 원천수 씨가 그 일손을 돕고 있다. 안에 한번 이렇게 바르고 세워서 종이 깔거든. 저 책상 위에서 할 것 같은데? 모래를 팔 넣고 점토.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팔을 넣고 이거 하나 요거는 8대1.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아버님 해오시는 거, 공장 일하는 거 지켜봐 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또 유학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업을 중시하고 몇백 년씩 이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가서 그런 걸 많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예 그래서 이 전통 어떤 그 공예라는 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누군가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어야 된다면 자식이 당연히 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결심을 했죠. 다음 날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범종 강연이 시작됐다. 여운이 긴 한국종 소리는 당연히 소리가 끝난 다음에 쳐야 되니까 아주 길게 울린 다음에 다시 쳤죠, 그죠? 학예사로 일하며 한국종에 푹 빠져 산다는 원보현 씨. 그래서 그 옆방에 책상 이렇게 해놓은 데서 가업을 잇기 위해 대학 때 조소를 전공한 그녀는 범종의 가치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2시간씩 돼 있으니까.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꿈과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버님 말씀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을 되게 알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네가 좀 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늘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제가 궁금해지는 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와 일이 연장선상에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체험이 한창인 주철장 전수교육관. 이곳은 지난 2011년 한국 범종의 우수한 역사와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뜸을 녹일 때 사람들이 계속 이걸 풀무실 해줘야 돼. 올라오는 거 보여 이제 너무 세다. 먼지 막 올라오죠. 이게 바람이 밑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국의 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주철장의 기술이 전수되는 곳. 한국종의 우수성이 이렇듯 세대를 이어 계승 발전해 가고 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나라 종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알게 돼서 더 기뻤어요. 전통 범종 복원과 새로운 종 연구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원광식 주철장이 모처럼 길을 나섰다. 이미 6년 전부터 동남아를 시작으로 종 수출을 시작한 터. 오늘은 대만의 사찰을 방문하기 위한 길이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대만의 최대 규모의 사찰 불광산사다. 지난 1967년 건립된 불광산사는 대만 불교의 총본산지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사찰이다. 주철장의 범종은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며 진한 여운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실 대만에서도 이제
한국의 이런 종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이제 오히려 원사원님께서 만드신 종에 관한 자료라던가 혹은 한국의 그런 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나서야 여기 계시는 큰 스님들께서도 한국의 종이 이렇게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원사장님께서도 비록 이 종을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종을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직접 스님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예를 들면 과거에 대만에서 만들었던 종이나 혹은 일본에서 만들었던 종, 심지어는 중국 본토에서 보내온 종들과 이렇게 소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의 종소리가 다른 나라의 종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가셨던 거죠. 대만의 경우 일본 종을 선호하는데 이곳에선 최대 규모의 종 제작을 앞두고 오랜 고심 끝에 주철장을 찾게 된 것이다. 이곳에도 머지않아 한국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종의 완성을 앞두고 스님들도 주철장도 마음이 바빠졌다. 이번 대만 일정도 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这一口钟从韩国这个最有名的这个铸钟工艺厂在铸作，星云大师也非常的重视，说这一口钟可能或许以后在台湾会非常的有它的一个佛教的一个历史的影响力，所以这一口钟所有的佛光人跟台湾人都很期待。那星云大师也希望说这一口钟来的时候，整个对未来佛馆也是一个很重要的一个景点，很有它的历史意义。上面也刻了《金刚经》，所以这口钟在扣钟的时候，我们会感受到法音宣流。好，谢谢。 이어 찾은 곳은 원조사. 이곳에선 2년 전부터 한국의 범종 소리가 사찰의 하루를 열고 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주조된 그의 작품이 수출된 것이다. 원래 우리 원조사에 가고 있는 중은 소리가 저희 스님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그 절마다 다 중이 있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생기는 거기 모양새도 아주 좋아하는데 또 이제 큰 스님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이렇게 가서 직접 찾아뵈고 나서 이제 종소리 들어보고 주문하게 됐습니다. 또 이 중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나서 사실 우리 절의 스님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원조사에 오면은 이 종소리 듣고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이 종은 좋은 소리를 위해 한국 범종의 형태나 문양의 특징을 살려 제작됐다. 이 종이 타종되면서 그 깊은 울림과 긴 맹놀이를 듣고자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很特殊。那仔细一看呢，我发现它这个钟在上面又有刻字，然后我给它念了一下，我觉得它这个字上面显现的感觉是让人家感觉很那种，就是有点大悲大欲那种感觉。那我觉得说好像就可以让融入那种，就是说如果是这样敲一个钟，一个钟声，真的就可以让我们的里面的那个里面有所提到的铁围山嘛，幽暗真的就会整个打开这样子。我觉得真的很棒这样子。 국적과 인종을 넘어 아름다움을 대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리라. 한국의 범종 기술과 아름다운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의 바람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 대만에 수출할 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다. (50여 년간) 7,000구 이상의 종을 만들어 온
원광식 주철장에게도 이번 작품은 감회가 새롭다. 무게만도 25톤에 달하는 이 종은 대만의 최대 크기의 범종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범종 제작 공법인 밀랍주조 공법으로 제작된 종이 그 위험한 자태를 드러냈다. 특히 이 종은 우리나라의 보물인 봉선사 범종의 형태를 본따고 한중일 삼국의 범종 양식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소리도 훨씬 더 생각보다도 웅장한 것 같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제 더 특별한 말보다도요 기쁘고요. 기분이 참 좋은 게 어느 작품보다도 진짜 종이 깨끗이 잘 나왔고요. 또 특히나 금강경이 글자가 많은데도 하나도 안 망그러지고 그대로 깨끗하게 나오고 이 표면도 곱고 소리도 좋고 진짜 기분이 좋아요. 원광식 주철장의 기술력과 한국 범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범종의 소리가 긴 여운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여명이 채 박지 않은 이른 새벽, 어둠을 깨우는 소리가 울린다. 이 소리는 천년의 문화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감성이자 우리의 정서이다. 깊은 산사의 아침은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듯 종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국보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상원사 동종은 한국종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가장 오래된 종이다. 종 만드는 일에선 이미 최고가 됐지만 선조들의 작품 앞에선 언제나 겸허함이 앞선다. 참 대단한 거예요. 1300년 전에 도구 없이 이런 작품, 거구를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지금 종장으로서 이 종을 만들어도 어떤지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장비가 좋으니까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있고 전기로 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엔 이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참 단용의 이 용 같은 것도 힘이 있고 문양도 아름답고 조각상도 굉장히 아름답게 겉모양도 아름답고 소리도 좋고. 비바람과 고된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상원사 범종. 30여 년 전부턴 원형의 보존을 위해 타종을 위한 복원종이 그 옆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범종의 인생을 바쳐온 원광식 주철장의 작품이기도 하다. 마지막 남은 인생 소리와 아름다움과 그것이 내가 없더라도 천년을 이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음양이나 문양이나 어떤 부위를 진짜 내가 흠없이 만들어서 후손들이 그래도 그때 그 장인은 잘 만들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이거든요. 선조들의 예술혼이 담긴 최고의 범종 앞에서 이른 나이의 장인은 새로운 꿈을 다짐한다.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함 범종. 코리안 벨이라는 세계적인 학명을 얻은 우리의 범종에는
선조들의 끈기와 열의, 그리고 전통을 잇고 복원하고자 했던 원광식 주철장의 땀방울이 스며 있다. 생명을 깨우는 소리, 그의 오랜 노력이 천년의 세월에 묻혔던 한국종을 깨워 진한 감동의 울림으로 공명하고 있다.